야, 어때요? 내가 싫어, 내가. 아니 여러분, 우리 동원군이 저 소녀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절레절레 흔드니까 동원군도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싫어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여러분, 지구탐구 생활이 이번 화로 끝이 났습니다. 12부작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12화를 보면서 아쉽지만 우리 동원군이 1화부터 12화까지 얼굴이 환해지고 분위기 자체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군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화요일 밤에 지구탐구 생활을 보는 것이 삶의 낙이라고 하셨는데 끝이 나게 됐다고 정말 아쉬워하시는 댓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동원군이 앞으로 정규 앨범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매력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잠깐의 쉼도 필요하답니다. 오늘 지구탐구 생활 마지막 화를 리뷰 분석하면서 제가 그간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을 또 동원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이다. 동원아, 네. 진짜 좀 피곤해. 아니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탐생을 보면 어릴 적에 제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적에 휴일 아침에 딱 저러한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일어나서 각자의 일로 아침을 깨웁니다. 누군가는요, 정원이 있으면 정원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또 베란다에 있는 나무에 또 꽃에 또 난에 물을 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지탐생이 딱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원군을 보면 너무 피곤해하죠. 얼마나 또 고생스럽겠어요. 이경규 선생님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조금 불편하셨나 바닥에서 주무셨더라고요. 아니 저는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아니 저렇게 모든 아버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시죠. 기상을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또 아들 곁에 다시 눕는 모습까지 너무나 정겹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폼을 잡고 멋을 내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하나 교정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작업을 빨리 해내는 연예인들이 장수한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화면에 나와서 매일 예쁜 척하고 멋진 척하면 처음에는 야, 인물 좋다, 멋지네, 예쁘네 할 수는 있겠지만 나오는 방송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쁜 척과 멋진 척을 하면 우리는 조금 지겨워합니다. 그런데 예능에 나와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그 사람의 진짜 매력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원군도 보세요. 지탐생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2화를 보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동원군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너무나 친근하게 느끼고 정말 친한 사람처럼 느끼잖아요. 여러분, 지구탐구 생활 많은 분들이 시청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시던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다른 방송국의 PD님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PD님,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막 높게 나오는 프로그램만 제작하면 되지 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교육 목적이 뚜렷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손해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국은 이미지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만 만들어낸다면 순간은 수익이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송국 이미지가 그닥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은 시청률이 낮지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탐생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탐생의 시청률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MBN에서 우리 동원군을 주축으로 지탐생을 제작했다는 것은 방송국 측에서 보기에도 우리 동원군의 매력이 공익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자체도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응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스타가 이렇게 공익적인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또 방송국의 이미지에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주축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로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원래 다큐멘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서 시청률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준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잤습니까, 형님? 몇 시에 났어요? 한 4시? 아니 여러분, 진짜 코빌 씨를 뵈면 웃음이 지어집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하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신다 그래요. 참 부지런하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인생을 아주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화면 보세요. 저렇게 펌프질로 물을 퍼 올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직 저런 곳이 있을까요? 시골에는 과연 있을까요? 네, 아무튼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드라마를 보면 저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탐생을 시청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쭉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동원군이 진짜 매력적인 스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타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드래곤처럼 조금 신비주의와 좀 멋스러움, 힙함, 이런 것들이 스타가 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지금 동원군처럼 내 아들 같고 내 손주 같고, 그치만 외모는 왕자님 같아서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정스럽다면 이 또한 스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동원군이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동원군을 너무나 친근하게 느끼죠. 이거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실제로 악수 한번 안 해본 사이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친근하게 느낀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됐어. 아니 근데 우리 동원군이 늘 휘청휘청 거리는데 이 또한 너무 웃겨요. 그런데 무대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구 탐구 생활은 그냥 날 것 그대로 우리 동원군의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무대에 탁 올라가는 순간 프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기 때문에 무대에서는 허당기 없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이렇게 예능에서는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복함을 선사하네요. 와, 여기서 씻으세요. 아, 맞다. 화장실 있구나, 여기. 아니 여러분, 우리 동원군이 아주 상남자답게 야외에서 씻었는데요. 이게 펌프로 올리다 보니까 찬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 이경규 선생님은 삶의 지혜가 있으십니다. 따뜻한 물을 나오는 곳을 찾아내셔서 아주 편하게 아침을 맞이하시네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침 상이 나오죠. 근데 메뉴를 보시면 진짜 건강합니다. 저렇게 체리 주스, 비타민 덩어리죠. 그리고 또 체리도 따로 먹고 탄수화물도 순수 탄수화물로 챙겨 먹고, 이렇게 샐러드 느낌도 있고,
만두 느낌으로 단백질도 섭취하고 아침에 참 좋은 메뉴를 먹고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필수 영양소들을 죽여버리고 한 가지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게 되어 있답니다. 다이어트는 간단해요. 내 기초 대사량보다 조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운동까지 해주면 무조건 빠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음식으로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요요가 온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좀 건강하게 드세요. 탄수화물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등 이런 필수 영양소들을 아주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리 좀 드셔보세요. 체리가 맛있어요. 왜 안 드세요, 정동원 씨? 아니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체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동원군이 체리가 질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나쁜 음식을 먹어서 질린 것이 아니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체리를 많이 먹었더니 체리가 질렸대요. 그러니까 우리 동원군 얼굴 좋아지는 거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비타민C를 억지로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동원군은 저렇게 체리를 많이 먹어주니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타민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이 밝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요 비타민은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예요. 여기 천천히 가요. 야, 여러분, 규동부자가 호두밭에 도착했는데요. 호두밭이 여러분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두밭 전체가 코빌신의 소유래요. 여러분, 동원군 손 야무진 것 보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러 가는데 사실 가지치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원군 손 빠른 것 보세요. 지 탐생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좀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공황장애가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해서 그런데요. 왜냐면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10대 20대를 연습생으로 오직 음악과 또 연기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모든 재능을 쏟아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30대가 넘어간 연예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가 와서 약을 많이 먹죠. 늘 불안하니까요.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한 것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동원군 보세요. 삶의 기술들을 너무나 많이 배워가죠. 저렇게 여러분 성장한다면 동원군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거예요. 나 연예인 안 해도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사람이 여유로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탐생을 한 거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 진짜 잘하지 않아요? 근데? 잘하는데? 엄청 잘하죠. 야, 여러분 다들 인정해버리네요. 그리고 오케이. 아하, 여러분 무슨 베테랑 솜씨가 나왔네요. 나부터 좀 이쁘게 하시네요. 여러분, 코빌씨 말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평생 하시던 분들과 실력이 차이 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더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예쁘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용기를 더욱 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요. 누군가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너무 잘했다, 더 잘해보자, 이런 식이 여러분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년의 호도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이만큼 기술을 이렇게 하시는 건 몰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살면서 20년이나 호두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이만큼 기술을 하는 걸 몰라가지고 여러분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년 동안이나 호두 농사를 지었는데 이경규 형님보다 못한다, 이런 기술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경규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는 형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나 형님한테 배워야겠다. 야, 여러분 제가 코빌 씨에게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자고요. 지금 이경규 선생님 보세요. 당황해가지고 혼란스러워하죠. 나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왜 이렇게 해놨어요? 빨리 가세요. 그러는데. 봐봐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이러시잖아요. 야, 여러분 동원군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동원군 정도의 스타가 됐는데 저렇게 방송에 가서 막 물 나오는데 머리 막 갖다 대가지고 머리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동원군은 저 어린 나이에 방송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순수한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네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이 비빔밥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야, 저 이거 보면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냉장고 열었더니 나물 반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 꺼내가지고요. 후라이 2개에서 맛있게 비벼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참 열심히 타는데 살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지탐생을 보면 이렇게 늘 맛있는 게 나오니까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총 여러분들도 그러신 게 아닐까. 네.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코빌 씨 아드님도 맛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리뷰를 찍고 있는데 또 배가 살짝 고프기 시작했어요. 부족함 또. 와, 기가 막히다. 아니, 우리 동원군 모습 보세요. 네, 우리 동원군 스타인데 네, 저렇게 순수한 모습이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저는 동원군을 더 응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려대니까 이러한 가수는 어리지만 분석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막 친척 동생 같고 친한 동생 같고 네, 막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모습 보세요. 머리 다 헝클어져가지고 머리띠는 또 어디서 형광색 가져와가지고 머리띠가 아닌가요? 수건이네요, 수건. 그런데 이경규 선생님이 저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메리아스 다 늘어나게 입어가지고 비빔밥 맛있게 비벼주니까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먹고 뒤에 코빌 씨도 맛있게 먹고 있고 여러분 진짜 너무 좋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지탐생 시즌2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또한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이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오랜 시간 동안 마치 6시 내 고향처럼 오랜 시간 방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이거 만들어줬으니까 진짜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그래요. 여기서 맛있는 거. 맛있죠? 코빌 씨는 진짜 말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면 대접받는 사람이 그냥 띠적띠적 거리고 맛없게 먹으면 기분이 그냥 좀 시원찮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런데 내가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또 달라고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저는 이경규 선생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표정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코빌 씨 아드님이 비빔밥을 저렇게 그것도 포크로 저렇게 깨끗하게 먹어버리니까 이경규 선생님이 지금 입에 비빔밥이 가득 있는데 입을 팍 벌리시면서 우와 하시죠.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정동원 군의 순수한 매력도 많이 발산됐지만 우주총동원 여러분들에게 이경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큰 매력이 발산되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작년에 시작하셨죠. 내 나이 때 그러면 한 명 애들이죠. 여러분 저렇게 10대인데 결혼도 했고요. 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동원군이 저걸 보면서 문화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장민호 씨를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동원군에게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잘 챙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민호 씨의 나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다 놀랍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은 요즘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잘 안 하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동원군이 보기에 자기 또래의 여성이 벌써 결혼도 하고 애까지 있고, 야, 이거 여러분 정말 문화 충격이었을 텐데요. 동원군이 이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어때요? 내가 싫어, 내가. 아니 여러분, 우리 동원군이 저 소녀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절레절레 흔드니까 동원군도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싫어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동원군 거절할 소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능력되지, 얼굴되지, 성격 좋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여러분 이러한 신랑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재밌게 본다면 또 웃음 지어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우리 동원군이 내가 싫어 내가 할 때 너무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무슨 아들내미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닫았어. 닫았어. 이경규 선생님 진짜 센스가 넘치십니다. 여러분 다다스 이게 자기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남편에게 가셔가지고 다다스 한번 해보세요. 또 와이프에게 가가지고 다다스라고 또 해보세요. 그러면 또 눈 맞을지 누가 아나요? 닫았어. 우리 동원군 방송 예능 센스가 진짜 많이 깊어지고 커졌습니다. 그래, 아버지 비슷하게. 여러분 우즈벡에서는 저렇게 누워서 밥을 먹어도 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런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생각을 좀 바꿔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식사라는 것은요 즐겁게 먹고 편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동양의 문화, 특히 예절이 깊은 문화이기 때문에 식사를 먹을 때도 쩝쩝 소리도 내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숟가락질과 젓가락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식탁도 왼손으로 받쳐서도 안 되고 허리를 펴고 좀 우아하게 먹는 것이 사실 우리 한국의 식사 예절입니다. 그런데 우즈벡은 그러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식사 시간만큼은 가장 행복해야 된다. 네, 이러한 말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예절이 있으면 물론 익숙해지면 괜찮겠지만 익숙해져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옆에 누워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음식을 먹고 막 이야기하면 저런 문화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넌 앉아. 이경규 선생님 무슨 그 아랍의 왕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아랍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저렇게 탁 앉아가지고 궁녀들이 옆에서 부채질 해주고 있고 과일이나 막 고기 같은 거 뜯어 먹잖아요. 이경규 선생님이 저런 모습들을 참 센스 있게 잘하십니다. 저땐 저랬지 이런 생각을. 나 사실 초심이 없어. 아니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좀 가식적으로 저는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마음이 지금과 같아요.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경규 선생님은 우리 동원군이 이런 걸 물어보니까 사실 난 초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빵 터졌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초심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초심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돈 10,000원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또 지금 살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초심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조금 더 단련시킬 뿐이죠. 그래서 가식적인 말보다도 저렇게 이경규 선생님처럼 시원하게 솔직하게
착하게 저렇게 살면 거짓말도 안 하게 될 거고 나를 꾸미는 것도 안 해도 될 테고 참 여러분 인생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꾸미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저부터도 생각해보면 어느 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경규 선생님처럼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니까 우리가 더 이경규 선생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오히려 신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요.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조금 더 멋지거나 예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요. 120명. 120명. 예. 맞네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로? 참 여러분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치원이 코빌 씨가 또 운영하는 유치원이래요. 원생이 1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코빌 씨는요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본 거예요.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그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떠한 것인지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저는 코빌 씨가 그것을 캐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빌 씨를 보면 10만 평의 호두밭도 가지고 있고 저렇게 원생이 120명 이상이 되는 유치원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사업력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그 과정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아이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 봐줘야 엄마 아빠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보호시설이 무조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 보호시설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다고 아무데나 맡기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보호시설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맡길 때는 전통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쌓여있는 기관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빌 씨가 지금 그걸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코빌 씨를 보면서 야 머리가 정말 총명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짝짝짝짝짝. 여러분 지구탐구 생활 제작진 그리고 교동부자가 온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드레스를 입고 맞이하는 모습도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아이들이 식사할 곳이에요. 네, 120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만. 여러분 우리 동원군이 이제 요리하는 것도 제법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잡채를 만드는데 참 맛이 궁금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이경규 선생님이 잡채를 상당히 잘 만드시나 봐요. 여러분 저도 중식점에서 잡채밥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이게 잡채를 먹으면 왠지 비싼 음식을 막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잡채밥을 시킬 때 짜장 소스는 무조건 와야 돼요. 이렇게 잡채에 짜장 소스 살짝 묻혀가지고 볶음밥 이렇게 같이 먹으면 또 짬뽕 국물까지 같이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살은 많이 찌겠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먹었으면 또 운동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몸이 막 쩍쩍 갈라질 필요는 없어요. 둥글둥글해도 사람이 밉지 않고 예쁘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지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동원군이 저기가 어찌나 더운지 좀 진이 빠졌죠. 참 동원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샬리 올림. 자 이렇게 우리 동원군이 아이들에게 마잘리 올링 하면서 맛있게 먹어라고 하죠. 참 이 기억이 여러분 영원히 함께일 겁니다. 왜냐면 타국에 가서 저렇게 유치원에 가서 잡채를 손수 만들어서 저렇게 예쁜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잡채를 또 먹여주고 야 여러분 이게 잊혀질 추억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저 같아도 이 지구탐구 생활의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야, 얘 찍으라. 얘 잘 먹는다. 얘 잘 먹는다 했어. 아니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이 딱 나왔는데 어떤 꼬마 하나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코빌 씨 아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야. 아니 그리고 잡채를 아이들이 처음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채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약간 젤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잘 먹었을 것 같습니다. 미담이 어딨어?
아이고 아이들이 밥 맛있게 먹고 낮잠을 청하고 또 우리 동원군과 이경규 선생님은 지쳐가지고 저 벤치에 앉아 있네요. 몇 개나 적었어? 지금 딱 10개 정도 안 썼거든요. 90. 야, 우리 동원군이 노트를 90개나 썼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와요. 그러면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는 방송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탐생 보면서 미소가 안 떠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한 프로그램이죠. 자, 이렇게 코빌신의 가족들과 또 유치원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참 보기 좋네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여러분 우리 동원군이 진짜 너무나 훌륭한 말을 했어요. 지탐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걱정이 많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왔는데 이걸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원군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제가 괜히 뭉클했습니다. 다 모두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원군 말 이쁘게 하는 거 보세요. 세계 돌아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또 사랑을 나누고 하니까 사람이 얼굴이 벌써 지금 뽀득뽀득해져가지고 예뻐졌죠. 그리고 인상이 너무나 환해졌습니다. 스투디 드리마카시 거의 라흐마. 여러분 각국의 말로 인사를 하는데 참 미소가 지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탐생 마지막 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원군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확신하는 제이보컬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리 동원군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우총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앞으로도 우리 동원군 명무대들 분석 리뷰해 갈 거고 이렇게 예능을 한다면 이 또한 리뷰를 통해서 행복함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